과연 이렇게 많은 그 데이터들이 수집돼서 결국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포브스지가 올 그 6월에 말한 부분인데요. IoT의 그 밸류는 데이터에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이 더 이런 데이터들을 더 많이 분석하면 할수록 그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얼타임 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런 그 IoT로부터 들어오는 걸 잘 분석을 해서 캐치업을 하고 즉시 쿼리를 날려서 하게 되면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길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를 하고 있는 동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제조업 거를 좀 가져왔고요.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GE도 앞서 아마 우리 이영수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GE는 센서를 배터리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해서 어마어마한 밀리언 달러를 세이브하고 있고요. 하리 데이비슨이나 존 디어도 굉장히 많은 센서들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 이것을 분석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공정의 절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런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리얼타임 데이터로서 IoT를 분석하는 효과에 동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멘스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멘스는 그 가스 터바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죠. 발전소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물건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과연 이런 그 터바인 하나가 고장나는 걸 사전에 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즉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리얼타임으로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IoT라고 하는 거 이전에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흘러다녔습니다. 통신 쪽도 사실은 그 CDR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XDR이라고 요즘 부르는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앱이나 인터넷의 그 정보들이 다 지금 돼서 수집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심을 한다든가 회선이 과연 국내 통화, 국제 통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벤트 이런 거를 통해서 각종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보면 여러 가지 그 나쁜 일들을 찾아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회선의 사용을 캐치업해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많은 부분을 그 놓쳤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되게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로그성 데이터들을 많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데이터는 점점 커지고 또 우리한테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된 지오그래피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된 환경 다시 말하면 IoT 같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환경 그 다음에 이런 툴들과 어떤 셋들이 융합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우리가 IoT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챌린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IoT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방대한 양을 일단 축적을 하고 분석을 하려면 이런 그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고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러트를 캐치업해내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캐치업해내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고가가 되면 안 되겠죠. 저가의 어떤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IoT를 그 분석하기 위한 환경으로는 거기에 걸맞는 DBMS가 필요하고 앞에서 또 캐치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ETL 도구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툴들이 결합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IoT를 분석하기 위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얼러트를 어떤 캐치업한다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서 주로 가져오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능 그 다음에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오픈소스들 관련된 어떤 R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연계 기능들하고의 분석이 용이하도록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리모트인데요.
리모트로 우리가 어떤 IoT에서 각종 이런 디바이스들에서 데이터가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을 이 하단에서 분석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다 중앙으로 집중해서 올려야만 했던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로컬리도 분석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올려서 글로벌하게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 로컬에서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룰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이것들을 분석해서 거꾸로 글로벌리 분석을 해서 어떤 알람을 한다든가 워닝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 것이 빅데이터는 리모틀리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퀄리파이 되고 리저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IoT 어널리틱에 필요한 기능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제가 데이터베이스 사람이니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컬럼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고 쿼리할 수 있고 어널리틱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거기에 또 어떤 지역적인 분산 환경까지도 고려한 이러한 시스템이 DBMS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DBMS는 앞서 우리가 이때까지 써왔던 상용화된 RDBMS와는 조금 다른 펑셔널리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가 한 20년 동안 써온 RDBMS와 또 다른 경지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항들을 제가 좀 썼는데요. 아키텍처적으로는 리얼타임을 분석하려니 데이터를 끊임없이 올리고 타임 시리즈로 파티션을 하고 데이터의 리드 컨시스턴시를 보장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RDB의 어떤 컨트롤 이런 부분들, 트랜잭션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데이터의 캡처, 그 다음에 로딩, 그 다음에 리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병렬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리포트라든가 쿼리 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oT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대개 24시간 24/7 오퍼레이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폴트 톨러런트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폴트 톨러런트하고 클러스터 메타데이터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아키텍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데이터 로딩 부분도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쿼리는 당연히 수백만 건이 아니라 이제는 수백억 건짜리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적화 기능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데이터 익스트랙션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접근성을 보장해야 되고, 유지보수 기능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쌓였으니 그것을 관리하는 IRM 기능을 유연하게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특히나 파티션 관련된 처리가 굉장히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온라인 중에서도 데이터 노드는 계속 늘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DBMS뿐만 아니라 앞에서 데이터를 캐치업하는 부분, 다 뒤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이런 것까지를 토탈해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리얼타임 어널리틱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IoT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찰력을 제공하고 지오 디스트리뷰트한 기능을 제공해서 그 다음에 TCO에서 기존 솔루션들하고 완벽한 호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슬라이드의 많은 부분을 좀 이 파스트림이라는 조그만 스타트업 회사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스타트업 컴퍼니가 아마 다음 12월 초에 국내에 아마 소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리얼타임 어널리틱 엔진에 굉장히 좀 적합하고요. 저희하고 협력을 하게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10분에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또 나중에 그 의문이 계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